우리가 살아가면서 접촉하고 경험할 수 있는 범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발견하거나 알아낸 것들이 아닐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녔죠.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한 것이 아마 기본이 될 겁니다. 그 지식은 대부분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죠. 또 그 교과서는 수없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 아마 대부분 대학 교수와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책의 내용은 또 어디에서 왔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도 수없이 많은 다른 책들에서 왔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이 지구별에 출현했던 모든 인류의 조상들이 경험을 하면서 알아냈던 것들입니다. 사실 나는 내가 아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한 일이 한 개도 없죠. 그리고 또 나에게 오는 이런 정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분명히 그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음악, 유행가 가사 같은 것들도 다 창작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그 창작을 해내는 그 재료가 되는 지식과 정보들 역시 결국에는 모든 인류의 것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미치게 되면 우리는 전 인류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되고요. 내가 아는 것들 속엔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살아간다는 일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먹는 밥 한 톨에도 온 우주가 동참을 합니다. 태양과 바람과 비와 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벼나무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쌀을 만드니까요. 또 만약에 농부의 발심이 없었다면 나는 밥을 먹을 수 없겠죠. 농부가 마음을 내서 농사를 지어준 덕분에 나는 밥 한 톨이라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 농부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쌀을 매수하고 유통하는 일에 종사하는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곡업자, 경매업자, 그리고 그것을 운반을 담당하는 양반들, 그리고 마켓을 만들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판매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가운데서 어느 한 분야라도 없다면 우리는 당장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가 가능하게 된 데에는 또 도로망이라는 게 있어서 가능해졌죠. 그 도로망을 건설해주는 분들이 없었다면 이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망 위를 달려주는 수송수단들이 있죠. 자동차가 있고 배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말이죠.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고 공장이 있고 각자 그 일을 맡아서 해주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다 그것을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는 밥 한 술에 그 노력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제는 밥 한 톨에 온 우주가 동참을 한다는 말이 좀 실감이 나시나요? 정말이지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믿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회를 믿지 않는다면 당장 우리들은 논해에 농사를 지어야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먹을 거리를 내가 만들어야만 생존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가 농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일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 일은 그런 마음을 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게 농사만 그럴까요? 도로를 까는 일을 하시는 분들, 유통해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
또 물건을 나르고 이동하는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책인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작가인 패트릭 브링리라는 분이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누군가 그분한테 경비원으로서의 자질이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양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조용히 지켜볼 수 있는 재주가 필요로 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누구나 조용히 한 자리에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벤츠를 타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벤츠를 줘도 그 차를 팔고 모닝이나 레일을 타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저마다 타고난 재주가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근기가 다 달라서 원하는 것도 다르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점도 다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분명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우리들의 관념과 부딪힙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회사 대표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서 절대 누군가의 대표나 회사 대표 자리 같은 건 줘도 안 가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평등은 천편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평등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싶죠. 누구나 회사 대표가 될 수도 없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는 세상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설명하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야만 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수만 년 동안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왔어요. 현대과학에서는 이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한 점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점에서 출발한 우주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있죠. 이 지구별이 만들어지고 또 현생 인류가 출현하는 뒤에 참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프리카 동쪽 어딘가에서 출발한 사피엔스는 이 지구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각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성장을 하죠. 그리고 수만 년이 흐른 뒤에 각자 자신들이 만든 문화와 지식 정보들을 통합시켜서 하나의 커다란 시장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를 만들어냈고요. 또 하나의 의료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에서 출발해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시 하나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한번 이 세상을 보세요. 넷플릭스에서 방송되는 것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전 지구인이 본다는 건 지구인들의 생각이 비슷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국가라는 틀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곧 머지않은 때에 전 인류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날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본래 한 점에서 출발한 우주가 본래 하나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아프리카 동쪽 어딘가에서 출발했던 우리 인류는 본래 하나였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출발해서 다시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류는 하나의 단일 시장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고 인류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만 미국 회사의 제품을 인도와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이 사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마음을 내서 뭔가 해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전혀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아프리카나 브라질에서 커피를 생산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일 마시고 있는 이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그저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지불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 지구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재주와 저마다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전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각자 자신의 일을 하기만 하면 저절로 알아서 사라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만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지구별에서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우리는 전부 다 자신이 쓴 안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내가 쓴 이 안경은 전체를 볼 수 없게 만들고 있죠. 내가 쓴 이 안경은 내가 아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진 못하죠. 잘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커다랗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이죠. 내가 생각하는 평등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평등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사는 사람과 자기는 평등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폭탄을 안고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같은 나라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요즘 정치권들에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보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런저런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 제 눈에는 한 명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살기에도 바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간단해요. 자기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런 이득도 없이 그런 말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은 이 세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아버리죠. 특히나 요즘은 과도기입니다. 전 인류가 하나로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누구도 이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 며칠 그 사피언스의 작가 유발 하라리가 내한을 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나 봅니다. 저는 그 유발 하라리의 깊은 통찰에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시점의 흐름과 미래에 대한 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인류는 분명히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전 인류가 행복해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은 전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며 또 전 인류가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은 너무 선명하고 명확해서 이미 거대한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찌됐든 자신이 한 행동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그것들이 전 지구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들이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흐름은 행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혼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행복에 이르는 길은 전 인류가 모두 다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전 인류가 다 행복해질 때 나 역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별에 사는 인류는 자신들이 만든 지식과 정보들과 문화 같은 것들을 온라인에다 다 올려놓고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다시 AI가 학습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누가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해주는 이 장치를 갖게 된 우리들은 서서히 알게 모르게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전부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 80억 인구 중에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나의 생각은 나만의 우주죠. 내가 사라진다는 건 나의 우주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주가 무려 80억 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별에서 사는 우리들은 아직까지는 평화를 유지해내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구별 여기저기에서는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 우리들이 벌였던 1, 2차 세계대전 같은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있죠. 그만큼 자제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류가 이미 한번 경험을 통해서 공멸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인류는 과거보다 똑똑해졌고 현명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올라가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지구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된 것들과 하나로 합쳐가는 우리들의 지식을 잘 풀어내면 우리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대립하지 않고 충분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길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같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설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일이 불편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 누군가가 내가 필요로 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나라의 좌파 우파는 한 몸이에요. 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이 나라를 자꾸 두들겨 깨우고 앞으로 끌고 나가고자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좌파고요. 야, 그렇게 너무 날뛰다간 다친다고. 천천히 우리가 바닥을 다지면서 안전하게 가야 한다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파예요. 우리의 몸을 보면 좌우 두 다리가 있어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라 역시 좌우라고 하는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앞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혼돈은 좌측에 있는 날개가 저 혼자 옳다고 이 나라를 저 혼자 끌어가겠다고 나대면서부터 이런 혼란이 벌어졌던 거예요. 소위 그 지식인층이 PC주의에 물들어 버린 거죠. 그 정치적으로 올바름이라고 하는 생각은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들의 착각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그건 다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딱 하나의 태도를 고르라고 하면 오직 존중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재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바르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 사람들 덕분에 누리면서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해주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나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하는 것들도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쇼츠로 올렸던 이현주 목사님 말씀이 참 걸작입니다. 어느 날 이 양반이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기에서 그 술에 취한 사람이 걸어오더라는 거죠. 이미 술에 이만큼 취해갖고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여서 미리 길을 비켜서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예술 작품도 저 사람처럼 인간의 분노를 잘 표현할 수 없겠다는 생각.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참 걸작이라는 표현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예술가가 그 모습을 봤다면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인간의 분노를 표현해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떤 대가가 그것을 표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보다 더 잘 표현이 될까 싶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떤 것도 분명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수많은 모순들을 우리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이재명 대표가 법을 가지고 농락하는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요.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법이 이토록 허접하고 취약하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을 이토록 가지고 놀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는 그 끝이 오고 있습니다. 설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결국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덮어버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셈이에요. 민주당에서 아무리 자신들의 세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 변화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죠. 그 목소리들을 막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미 터진 뚝은 막을 길이 없으니까요. 저는 누구를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이것조차도 다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길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감히 누구를 욕할 수 있겠어요. 각자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지 말입니다. 생각이 이쯤 미치게 되니까 그 촉새같이 입을 놀리는 김용옥 교수나 또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도 자기 역할을 하느라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감 하나도 없이 그저 입만 놀리는 그 사람들이라고 속으로 한때 욕을 했었는데 아이고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쓰임이 있어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역할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머리 좋고 아는 거는 많고 대신에 책임감은 전혀 없어서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저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보고 하라고 하면 아무리 수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트럼프를 보고 또 푸틴을 보고 젤런스키를 보고 시진핑을 보게 된다면 참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짠해집니다. 결국에 그 끝에 가보면 회한과 후회가 들 텐데 어찌 저런 무진 역할을 맡았는지 싶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행복해지는 길로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 한귀퉁이에서 조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들 애써주시는 분들 덕분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있는 저로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자연의 법칙인 인과의 법칙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이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저절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인과의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또 이 인과의 법칙이 바로 비로자나 불인 거죠.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잊지 마세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만 기억을 해도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을까요? 오늘도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